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겨울이라 날씨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끝이 났죠. 그리고 현재는 예산심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지난 국정감사 때 여야 의원들이 집중 추궁하였던 AF 사무총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최근 소식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질의가 거의 없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질의가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의 질의입니다. 그는 이런 질의를 합니다. 박영수 사무총장을 상대로 한 질의였는데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EU 대표들이 김용희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비리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12월 23일 DR 콩고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날 우려가 크다라고 하면서 다들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지난 5월 열린 이라크 총선에서도 한국산 전자투개표기 이 기기의 집계 결과와 수개표 결과가 12배 난 사례가 있다면서 한국산 전자투개표기 사용 문제가 이제 국제문제로 대두됐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특히 김용희 씨가 특채로 채용한 김모 씨가 현재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고 400불짜리 기기를 1,500불에 팔아가지고 순이익만 1,200억을 남겼다라면서 그 용처와 거래가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사기업, 그것도 중소기업이지 않습니까? 미르 시스템즈가 상당히 원래 중소기업이었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려면은 뭔가 정치권에 배후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의 이 김용희 사무총장, AF 사무총장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다 됐는데 김용희 씨는 수사를 받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국감 때에 김용희 씨는 나와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홍문표 의원이 좀 착각을 한 것이 아닌가도 싶기도 한데 아무튼 이제 검찰의 수사가 좀 너무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은 나름 사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수사 의뢰한 지가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에 대해서 김용희 씨가 지금 어떠한 기소가 되거나 조사를 받아서 어떻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 또는 질의에 대해서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말을 하기를 AF 김용희 사무총장이 특정 업체에게 지나치게 특혜를 많이 줘서 입찰 방해죄에 이르러서 중앙선관위로서는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용희 씨가 자신이 상임위원회에 내정됐다라고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런 이제 홍문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보긴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AF 김용희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였고 지금 콩고가 이제 12월 23일 날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이때 이제 한국산 미르 시스템즈가 공급한 이 전자투개표기를 쓴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제 선거 이후에 정치 분란에 불씨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윤재욱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윤재욱 의원 같은 경우는 현 문상부 상임위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이제 현 문상부 상임위원인데 그의 임기가 언제까지냐 이런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12월 13일까지다라는 답변을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제 후임자 인사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라고 묻자 박영수 사무총장은 그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후임자에 대한 어떤 인상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중앙선관위는 잘 알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윤 의원이 지적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경찰청의 경우에는 퇴직한 지 3년이 지난 뒤에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는 그 내부 규정이 있나 봐요. 근데 중앙선관위의 경우는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내고 나서 AF 사무총장으로 가고 또 상임위원으로 가고 이렇게 바로바로 그런 직책을 맡다 보니까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었던 말하자면 상사, 직전 상사죠. 그 AF 사무총장을 제대로 그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좀 그러한 상태에 놓이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박영수 사무총장도 상당히 그 일리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좀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좀 검토해 보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천원씩 기부하는 대리운전 88 대리운전 061-681-8888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근데 이제 언론 보도 가운데서 이제 아까 그 홍문표 의원의 질의와 연장선에 있다라고 보는데 11월 10일자 조선일보 보도가 좀 주목됩니다. 아무튼 주말 그러니까 10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 난 기사인데요. 그 DR 콩고 시민단체가 한국선관위를 항의 방문했다는데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 기사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서두가 공정의 최후 보루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팎이 시끄럽다. 장관급인 사무총장을 지낸 김용희 씨가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는 퇴임 후 선관위 예산이 들어가는 단체에 수장이 된 후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감을 받은 업체가 독재국가 DR 콩고에 수출한 선거 관련 장비의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DR 콩고 시민단체가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와대는 그 김용희 전 사무총장을 선관위 상임위원회에 임명하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그러니까 오늘이 11월 13일인데요. 오늘자 뉴데일리 등등의 신문에서도 이제 나왔듯이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 선관위 상임위원회 김용희 임명설에 대해서 청와대가 해명하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 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청와대의 모 인사가 지금 김용희 사무총장을 상임위원회에 내정하는 그것을 검토를 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한 의혹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도대체 어디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인지 좀 정말 궁금해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그 중요한 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용희 사무총장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이 비리 혐의로 수사 의뢰까지 당한 상태고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를 상임위원, 곧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상임위원으로 검토를 했다? 이것은 상당히 좀 놀라운 일이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희 사무총장의 경우 그때 국감 때에 나와서 그 상임위원 권미혁 의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의원이
맡을 거냐 안 맡을 거냐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제 김대년 사무총장과 김용희 사무총장에게 말했을 때 김대년 사무총장은 어떠한 공직도 맡지 않을 계획이다.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김용희 사무총장의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현재로서는 공직을 맡을 생각은 없다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현재로서는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해라. 앞으로 안 맡겠다라고 분명히 말해라 라고 했더니 화를 내면서 왜 강요를 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묘한 좀 그런 파장을 낳았죠. 그러니까 공직을 안 맡겠다. 김대년 씨처럼 깨끗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김용희 사무총장은 상임위원회 어떤 그런 것을 저희가 들어오면 맡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런 말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김용희 사무총장이 이렇게 그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이런 그 상임위원 내정설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정상적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희 사무총장이 만약에 또 실제로 상임위원회에 또 선정이 된다면 이거는 중앙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것을 검찰이 이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를 다 알려주는 이유가 왜 그렇게까지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했는지가 또 충분히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일이 되겠죠. 결국 그 현 정권과 이 김용희 씨가 밀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정면으로 제기를 하고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선일보 내용 가운데서 좀 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 새로운 대목들이 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2013년 우리 선관위 주도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F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103개국 111개의 선거기관이 참여해 있지만 실제 자금줄 역할은 우리나라가 중심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AF의 이렇게 회원기관들이 100여 개, 111개 회원기관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회비를 내는 나라는 손으로 꼽습니다, 현재. 그리고 운영비는 전액 다 우리나라 비에서,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를 통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매년 선관위가 지금 80억가량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회원기관 가운데 회비를 낸 국가의 경우도 그들 나라의 그 대표들이 회의 참석하는 그 항공료 이런 걸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기관이고 중앙선관위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이게 국제기구라고 이렇게 또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국제기구도 아니에요. 현재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중앙선관위가 공적개발 원조 사업이라고 하죠. ODA 사업을 말하자면 이 AF을 통해서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AF이 이제 중앙선관위의 그 공적개발 원조 사업을 도맡다시피 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미루 시스템즈에게 장비를 독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그 특혜를 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그 김용희 사무총장이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것은 좀 새로운 내용이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감사 결과 보고서, 중앙선관위의 그 감사 결과 보고서에 보면은 미루 시스템즈는 DR 콩고에 1,700억 원대 터치스크린 투표기를 계약 공급을 했는데 김 전 사무총장이 DR 콩고 측에 미루 시스템즈 이름을 직접 거론을 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알선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어를 통역하던 AF 직원에게는 그 미루 시스템즈를 위해서 입찰과 관련한 서류를 직접 번역해라 이런 그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원이 이런 행동은 부적절하다라는 우려를 전달했더니 김 전 사무총장이 오히려 그냥 크게 화를 냈고
그리고 선관위 관계자가 말하기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017년까지 그 선거정보통신기술 ODA 사업과 관련한 선거장비 구입은 모두 미루 시스템즈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김 전 사무총장을 입찰 방해와 배임 혐의 등으로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무튼 지금 국제 문제로 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국제 문제로 비화가 되어 있고 지금 이제 그 상임위원 자리를 놓고 전현직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언론 보도가 있는데 문상부 전 사무총장, 문상부 현 상임위원 같은 경우도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상임위원은 이제 장관급에 해당되고 그 중앙선관위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관이 맞습니다. 비상임위원이죠. 그리고 나머지 7명의 위원들도 다 비상임위원, 각 정당이랄지 국회가 추천한 위원들로 꾸려지는데 상임위원, 이 상임위원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실을 두고 상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9명의 위원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상근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 상임위원은 이 장관급으로서 중앙선관위 그 위원장과 현 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위원회 체제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어떤 사건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의 그 위원회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김기식 그 금감원장의 경우도 위원회의 결정으로 아웃이 돼 버렸어요. 그때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 아마 그런 결정이 내려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런 의견이 전달되면서 금감원장에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앙선관위 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위원들의 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전에 그 반기문 씨가 과연 피선거권이 있냐 없냐 이런 결정 같은 경우도요. 이런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판단, 이 위원회 판단이 굉장히 그런 것들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나머지 위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상근하지 않는 사람이고 중앙선관위의 어떤 실무적인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입김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상임위원회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 자리가 그만큼 상당히 막강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 자리를 지금 김용희 이 AF 사무총장이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이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청와대가 그것을 김용희 씨를 내정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아무튼 상임위원으로 검토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중대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게 이제 검찰 수사가 조만간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결론이 나올 텐데 어떠한 결론이 나오든 간에 지금까지 국감 때나 또는 언론 보도나 중앙선관위의 감사 결과나 등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김용희 씨가 이 미루 시스템즈의 그 홍보맨처럼 그렇게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입니다. 그래서 그가 상임위원으로 내정되거나 또는 그런 불상사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앙선관위의 이 지금 체제 자체가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하고 있는 권순일 중앙선관위 위원장의 경우도 지금 그 양승태 사법농단에 깊숙이 관여한 걸로 알려져 가지고
상당히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까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까지 지금 그런 혐의가 있는 것을 볼 때에 상당히 좀 그 상임위원까지 만약에 김용희 씨가 그렇게 내정이 된다면 지금 중앙선관위가 너무나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금 국제적으로도 대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미 DR 콩고랄지 또는 이라크랄지 이런 데서 우리나라의 그 투개표 전자 투개표 시스템을 판매한 것 때문에 이제 해외 유럽 구미 선진국들이 대대적으로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수출을 그렇게 했는데 자기네 나라 장비를 못 팔아서 그렇게 시기하는 거다. 문제제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미루 시스템즈나 또는 그 김용희 씨나 이런 사람이 하는 이야기이지 실제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선진국들 치고 전자투개표기를 사용하는 나라가 없죠. 전자투개표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다수 선진국들이 다수개표로 투개표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것은 그만큼 이 전자투개표기를 그 컴퓨터랄지 전자기기로 사용할 경우에는 조작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좀 힘들어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숫자급 개표를 하는 것이 뒷말이 안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투개표기 사용을 이렇게 편리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또 오늘 방송은 A앱에 대한 지금 현재 국감 소식과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문제를 좀 다뤄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또 다른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